목욕하니까 개운하지, 엄마. 미안해, 아들. 에이, 미안하단 말 하지 말라니까. 확실히 여자네요. 지극정성이네요. 네,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해 보이세요. 거동도 불편하고 말도 좀 어눌한 것 같았는데 지금 그죠? 예, 보시다시피 뭐 어머니의 거동이 상당히 불편하십니다. 씻는 것도 옷 입는 것도 아들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모든 생활을 송두리째 앗아간 이 질병은 바로 뇌졸중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나이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아이고야. 한참인데. 뇌졸중은 뇌에 있는 혈관이 터지는 거니까 사실 뭐 당연히 예고가 없죠. 근데 이 뇌졸중이 사망률도 높지만 문제는 후유증이 정말 심각한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뇌졸중 환자의 약 31%는 살아남아도 결국은 인지 장애를 동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뇌졸중 환자 서너 명 중에 한 명은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헬렌이 쓰러지고 특히 문제가 됐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뇌. 머리에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 거죠. 그레트, 놀라지 말고 들어. 네 엄마가 돌아가셨어. 당시 남편 피터의 진술은 이랬습니다. 아내가 답답할 것 같아서 바람을 쐬주러 나갔어요. 연못 옆에 휠체어를 세워두고 함께 일몰을 감상했습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휠체어가 돌에 껴서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아내에게 브레이크를 풀라고 했는데 그 순간 휠체어가 연못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피터는 절대로 엄마 헬렌을 데리고 산책을 하러 갈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 엄마 뭐 하고 있어요? 엄마 좀 바꿔주세요. 아니 엄마? 지금 밥 먹고 있어. 지금 바쁜데? 나도. 아유, 진짜. 저거 거의 학대. 엄마 목욕은요? 해드렸죠? 이거 당연하지. 나 지금 바쁘네. 알겠어요. 그럼 곧 뵈러 갈게요. 이 아내는 거의 방치된 수준입니다. 예, 기본적인 케어도 제대로 안 한 그런 상태였죠. 하지만 아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집을 한번 들이닥쳐봅니다. 몇 년 만에 만난 엄마의 모습은 너무도 야위었고 언제 씻겼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엄마의 상태였습니다. 방에서는 엄마의 몸과 또 그 내부에서 나는 그 아주 불쾌한 냄새가 아주 진동을 했고 그것을 본 아들의 분노는 아주 그냥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죠. 아버지 손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려고 요양원에 빨리 보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케어를 받게 하고 어머니가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시게 된 겁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뭐 문병을 우기는커녕 그냥 어떻게든 요양원에서 퇴원시키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아내로부터 나오는 그 연금을 자기 혼자 쓰기 위해서 헬렌을 요양원에서 퇴원시키려고 아주 발악을 했었습니다. 돈 때문이군요. 그 퇴원 문제로 아들과 전화 통화로 막 심하게 싸웁니다. 엄청나게 싸우고 확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헬렌은 연못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여하튼 이게 조사를 하던 중에 그냥 단순한 사고사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증거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CCTV에 포착된 헬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차에 이렇게 옮겨 타려면 그것도 최소한 힘이 있어야지 옮겨 타는 건데 저는 아예 못 움직일 줄 알았거든요. 그러네, 휠체어에서는 움직일 수가 있네요. 네, 그렇죠. 헬렌은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였지만 스스로 차에 오를 수 있었고 안전벨트도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상체의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이 정도의 상체의 힘이라면은 110cm밖에 안 되니까 물속에서 충분히 스스로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경찰에서 또 수많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모든 시나리오를 다 재현을 해봤지만 충분히 구조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상한 거는 헬렌이 죽기 나흘 전 피터는 헬렌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헬렌이 죽자마자 바로 인터넷에 검색을 합니다. 값싼 장례식. 그러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결정적인 증거? 뜬금없이 중국행 티켓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해? 중국행을 예매한 티켓. 경찰이 조사를 해 보니까 중국의 한 여성과 불륜의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무려 23번이나 중국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제가 뒷목이 잡히는데요. 혈압 올라가요. 예, 아내가 저렇게 아픈데, 아우. 진짜 나쁜 놈이다 진짜. 그래서 결국은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됩니다. 법원에서는 뇌졸중 후유증을 겪고 있는 아내를 짐처럼 여겼고 경제적인 부담과 불륜으로 인해서 아내를 연못으로 밀어 넣었다라고 판단하고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즉 계획된 살인이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 주인공처럼 갱년기를 겪은 중년 여성들은 특히 뇌졸중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중년 여성들. 왜 이렇게 모든 게 다 취약할까요? 이게 사실 우리 몸은 약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포들이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을 받거든요. 산소 공급을 더욱 원활하게 해주는 핵심 운반체가 바로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폐에서 세포까지 잘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으면 산소 공급이 원활히 안 돼서 빈혈이나 어지럼증 같은 그런 피로감이 나타나고요. 또 안색이 창백해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거기다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혈관인데요. 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혈관벽을 보호하고 있는 이 얇은 막인 내피세포가 손상되게 되고 이 혈관에 염증이 쉽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혈관이 탄력을 잃어서 뻣뻣해지고 혈관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겁니다. 실제로 완경 여성의 경우에는 이 노화로 인해서 혈관이 최대 90%까지 좁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혈관은 혈관벽이 얇고 정돈이 잘 돼 있는 반면 노인의 혈관은 혈관벽이 딱 봐도 두껍고 모양이 울퉁불퉁하잖아요. 혈관 안쪽은 좁아져 있고요. 이렇게 되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질 못하고 혈관에 노폐물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여튼 적절하게 혈관 청소를 잘 안 해주면 이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 속에도 노폐물이 잔뜩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겠죠. 그러면 결국 혈관이 막히면 터지겠죠. 조용히 있다가 그냥 갑자기 뻥 터진다. 그거는 뭐 답이 없는 거잖아요. 혈관 질환이라는 게 그렇게 위험한 겁니까? 그렇죠. 이게 시한폭탄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혈관 염증 때문입니다. 예. 혈관의 염증이 사실 이 돌연사의 시작점이라고 보면 되는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이 중에 한 가지만 갖고 있어도 혈관 안에 내피세포가 손상을 입기 쉬워집니다. 맞습니다. 손상되는 순간 이 혈관에 지방이 쌓이기 쉬운 그런 염증 상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쌓인 지방이 산화되고 염증을 일으키고 그 결과 지방이 더 잘 쌓이는 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염증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죽종이라고 하는데 죽종이 점점 이렇게 커지다가 이 죽종 자체가 터져버리면 이게 우리가 피떡이라고 부르는 혈전이 형성돼서 온 몸으로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혈관에 혈전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혈전이 혈액을 타고 떠돌면서 또 각종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같은 것들이랑 만나서 부피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뇌혈관에서 탁 막히면 뇌졸중, 그리고 심장혈관에서 막히면 심근경색 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전 하나로 생사가 오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혈전을 막으려면 아무래도 혈관 염증 잡는 것부터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깜짝이야. 그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을 저희 히든카드에 담아봤습니다. 그 히든카드 지금 공개해 주시죠.
대마 종자유.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히든 카드 바로 대마 종자유입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 착한 지방이라고 부르는데요. 혈관 속 묵은 지방들을 제거하고 또 지방이 축적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이 바로 대마 종자유입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다 불포화 지방산 비율을 잘 따져서 섭취하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다 불포화 지방산이요. 네, 다 불포화 지방산은요, 쉽게 말해서 오메가3랑 오메가6를 말합니다. 이때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오메가3의 경우 항염증 작용과 함께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반면 오메가6는 과다 섭취할 경우엔 염증을 일으키고 또 혈전을 만들어 심내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나 다수 연구에서는 오메가3와 6의 가장 이상적인 섭취 비율을 1대4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마 종자유는 이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대3으로 우리 몸에 최적화된 황금 비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대3이면 아까 말씀하신 가장 이상적인 비율에 딱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대마 종자유가 혈관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간단한 실험을 제가 아유, 실험 준비했는데요. 많이 하셨네. 예. 이 빨간색 관을 우리 혈관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혈관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저런 하얀 코인 티슈 보이죠? 저게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지방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지방이 점점 더 쌓이고 이 쌓인 지방 덩어리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죠. 아이고. 혈관이. 뭐야. 아, 저렇게 막히면 피가 흐르지 못하겠네. 그렇죠. 보시다시피 혈관이 꽉 막혀서 이 혈관이 흐르지를 못하게 됩니다. 꽉 막혔네요. 아이고야. 이렇게 되면 뇌와 심장 뭐 이런 데 산소 공급이 사망이지 뭐 저러면 사망이에요. 저러면 사망. 한순간에 돌연사하는 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렇다면 대마 종자유가 혈관 속 지방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빠져나와요. 지방이 저렇게 빠져요. 야, 혈관을 막았던 게 이게 싹 사라져 버리니까 너무 깨끗해져 버렸어요. 그러게요. 제 속이 다 시원한데요. 네, 그러게. 이렇게 혈관 속의 지방을 제거해 주는군요. 맞습니다. 이 대마 종자유가 이렇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서 혈액도 잘 흐르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혈관 속에 지방이 없으면 염증이나 혈전 같은 것도 억제되고 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죠. 실제로 이 고지혈증 환자에게 대마 종자유를 섭취시켰더니요, 중성지방 수치가 무려 68%나 감소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건강한 동물에게 대마 종자를 섭취시켰더니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약 30% 감소한 반면에 또 혈관에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 콜레스테롤이 약 27%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혈관의 나쁜 지방들은 줄여주고 또 필요한 지방은 늘려주다 보니까 혈관 속 돌연사를 불러오는 혈전 생성의 위험 또한 무려 40%나 감소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혈관에 지방과 염증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 돌연사의 시작점이 바로 혈관 내피세포 손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내피세포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대마 종자유 속의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 아르기닌. 우선 아르기닌은 체내에서 합성되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인데요. 이 아르기닌 자체가 내피세포 기능을 향상시켜서 혈관이 잘 확장되게 하고 혈류를 개선시켜줍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필수로 필요한 이 아르기닌이 대마 종자유에 정말 놀랄 정도로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니 대마 종자유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길래요? 보통 우리가 보양식으로 여기는 음식들 있죠. 장어, 굴에 비교해 보면요. 장어보다는 400% 이상, 네, 굴보다는 660% 이상 높은 수준의 아르기닌이 함유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된 사람들에게 이 아르기닌을 섭취시켜 봤는데요. 섭취 2주 만에 이 혈중 아르기닌 수치가 증가하면서 이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즉 근본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이 내피세포를 개선시키는 만큼 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대마 종자유가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